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쟁은 산업 기반 위에서 벌이는 것이다 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5년 현재 우크라이나전과 이스라엘처럼 미국이 최소 2개 이상의 전쟁을 항상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방산업계 CEO들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첫 번째, 최첨단 기술을 보여주려고 해도 이를 볼 적절한 사무실, 즉 정부 부처 문을 두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 미국 정부가 업체들의 초기 문의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민간 자금과 기술의 갱신 주기가 훨씬 짧다. 세 번째, 경쟁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복잡한 미로와 같은 규칙과 규정들. 네 번째, 펜타곤의 획득 과정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막다른 길과 같다. 즉 요구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역량에 대한 관심을 누군가가 가지지 않는 한 어떠한 요구사항도 정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 워싱턴이 보여준 평시태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산업계가 신속하게 충족할 수 없는 수요를 촉발한 후에야 비로소 구체화, 즉 문제가 터졌으며 미국이 무능력해진 이유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수십 년에 걸쳐 굳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되돌리는데도 수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 2024년 4월에 발표된 미국 NDIA, 미국 국방산업협회 보고서는 기대와 현실의 역설을 잘 보여줬는데요. NDIA의 2024년 리포트에서는 미국이 대량 생산을 급증시키지 못하는 여러 원인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 가는 부분을 인용해보면 정책 위반자들은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이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방산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 생산 능력 확장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하며 급증하는 생산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규제를 헤쳐나가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W와 자칭 전문가들 그리고 위대한 오신트들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구라를 친 가운데 현대전은 혹독하고 오랜 노력으로 증명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방치를 자행했던 워싱턴은 인력 고갈, 시설 노후화, 취약한 공급자, 단일 공급원, 생산 능력 부족이 초래되면서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을 단번에 강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으며 방위 기업과 공급업체들의 통합으로부터 부품과 에너지 분야의 오랜 리드타임 문제까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중국과의 예상되는 전쟁에서 군수품이 고갈되거나 중동에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가 점점 더 심각한 가능성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장기전에서는 참전 중인 병력을 유지하고 전력을 신속하게 재보급하며 경쟁적인 물류 환경, 병참 환경에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품 및 조선과 같은 핵심 산업의 과잉 산업 역량을 구축하는 것에 점점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펜타곤 정책 위반자들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장이 부족한 예산에 따른 불균등한 수요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방산업계를 조달 자금의 끊임없는 롤러코스터에 시달리게 만들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대부분의 방위 산업 기반이 미국 정부라는 단 하나의 구매자만 있는 독점 시장에서 운영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미 방산업계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연간 주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방산 현대화 자금 역시 정점과 저점을 찍는 반복 사이클, 즉 악순환의 연속을 만들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 작업을 완료할 자금을 항상 부족하게 만듭니다.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조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상태에 내몰린 미 해군이 있는데요.
참고로 일반인들의 경우 여전히 관성에 따라 미 해군이 세계 최대 해군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계 최대 해군의 자리는 중국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여간 중국이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즉 급속한 해군 확장은 탄탄한 민간조선 산업 덕분에 가능했는데 중국의 경우 전 세계 민간조선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불과 0.5%밖에 안 되며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약 23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미국의 조선 산업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었는데 미 해군의 수요 불확실은 미국 조선소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게 만들면서 미국 조선 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으며 덕분에 미국에서는 신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딱 5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노폭 해군 조선소, 포츠모스 해군 조선소, 퓨젯 사운드 해군 조선소, 진주만 해군 조선소 이렇게 4곳이며 이마저도 퓨젯 사운드와 진주만은 중간 유지 보수 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민간 조선소들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선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덕분에 장기전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광범위하고 유능한 조선소들은 PLAN 인민해방군 해군과 중국 해안경비대 그리고 해상민병대들의 손실을 보충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즉, 미 해군은 초과 건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건조 능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신규 건조 이외에도 오하이오급 핵잠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미군의 하드웨어 공급망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급원에 대한 의존은 분쟁 발생 시 방위산업 기반 전반에 걸쳐 장기간의 조업 중단을 초래하며 미국의 전투작전 지속 능력을 더욱 저해합니다. 뒤늦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군의 적 억제 능력은 적들에 의해 손상될 것이며 베이징은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미국이 장기적인 분쟁을 견뎌내고 함대와 각종 해군함, 탱크 등 각종 차량, 항공기, 탄약, 무인기 등의 충분한 재고를 통해 재보급할 수 있다는 걸 베이징에게 확신시켜 줄 때만 베이징은 억제될 것이라는 소리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과잉 산업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방산 산업이 자체 투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해보면 미 의회는 군수품 생산 및 잠수함 산업 기반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포함하는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제조 능력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으며 미국 국방 예산의 실질 증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 고객들, 즉 미국 행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며 미군과 미국 방위산업 파트너들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분간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자금 조달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전쟁은 산업 기반 위에서 벌이는 것이다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